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3팀 문희연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한번 설명드릴 주제가 필라테스, 헬스 관련된 이런 유사 업종에 대한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 주제를 가져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아니면 뭐 창업 광고, 가맹 모집 광고 등등의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요식업이 이런 프랜차이즈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필라테스, 뭐 헬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운동, 이런 취미와 관련된 시설 업종에 대한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각의 이제 프랜차이즈 점들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좀 최근에 이런 프랜차이즈 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업종 중에 필라테스나 헬스 이쪽으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온라인 광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맹점 모집도 물론이고 저희가 각 학원들이 이 시설 업종께서 신규 고객 모집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이랑 신규 모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온라인 광고 전략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요식업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프랜차이즈 광고를 한다고 해서 창업을 위한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식당이라고 쳐도 식당 자체가 잘 되고 사람이 많고 맛집으로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가맹문에 대한 DB도 니즈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같이 가져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서, 아까 희연 대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런 시설들의 회원들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이거와 병행해서 이런 회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이제 가맹점들이 생겨난, 여러 지점이 생기는 이런 광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에서 필라테스나 뭐 헬스나 이런 운동과 관련된 시설 업종에서 보통 많이 하는 광고 매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이제 희연 대리님이 그쪽으로 전문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이 집행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막 지점을 여신 분들, 집행 초기 단계이거나 이 광고단에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광고에 대해서 뭐 안정기에 접어드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집행 초기의 단계이신 분들은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대다수 안 쌓여 계신 그쵸.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좀 중요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는 이 DA 광고라고 해서 배너 광고 위주로 광고 전략을 짜드려요. 뭐 SNS 매체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한번 경로를 트여주고, 그리고 또 저희가 단순히 배너 광고만 진행을 하면 이게 효용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바이럴 광고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이럴을 집행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저도 집행 초기다 보니까 제안드린 매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럴, 그리고 뭐 DA 중에서도 SNS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는 운동하면은 무조건 그냥 헬스, 혹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크로스핏이나 다른 이런 운동들도 남성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들 뭔가 운동에 대한 관심, 뭐 자기 개발 혹은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늘어난 게, 사실 이제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필라테스나 요가나 아니면 폴댄스나 좀 이런 여러 가지의 카테고리가 많이 확장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느낄까라고 보면, 이 업종들에서 주로 많이 했던 광고들이 결국엔 SNS 광고, 그리고 바이럴 광고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SNS 같은 것도 보면 최근에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요식업은 사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좀 먹는 컨텐츠 혹은 먹었을 때 후기를 많이 올리는 반면에, 운동 같은 경우는
최근은 아니에요. 사실 좀 지났어요. 근데 많이 유행했던 해시태그 운동 관련해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오후만. 그렇죠, 맞아요. 이게 SNS 상에서 약간 하나의 트렌드나 챌린지처럼 퍼지면서 운동을 나는 오늘도 했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 혹은 뭔가 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계속 노출을 하는 이런 콘텐츠가 유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주제로 잡고 있는 필라테스, 헬스 이쪽 업종에서 많이 이제 고객을 유치하거나 혹은 가맹점을 모집할 때도 이 SNS 광고를 빼고는 사실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좀 중요한 매체로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 헬스 붐이라고 해서 업종도 업종이지만 요즘에 그 크루 단위로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SNS,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 유튜브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가 요즘에 맞아요. 발달이 많이 네. 되어 있어서 여러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쵸. 광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집행 초기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네, 여기 네. 써주면서 같이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소리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화면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집행 초기에는 저희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SNS 광고가 조금 필수적이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럴 광고를 진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집행 안정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이미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검색 광고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 관련된 운동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최상위에 노출되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관련된 유사 키워드들에도 노출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좀 만들어 네. 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또 인지도가 쌓였지만 지속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 확보를 그쵸.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DA 광고, 배너 광고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집행이 필요한 매체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 신규 고객이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서 배너 광고도 필수적이다라고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 안정기라고 저희가 나눠놓은 분류 안에 검색 광고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방문하는 손님이든 혹은 고객이든 이것도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거고 가맹에 대한 문의가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색 광고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제로 잡은 이런 시설 업종 프랜차이즈는 결국에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라는 검색 플랫폼에 검색을 하는 이유는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방문을 하기 위해서 방문 전에 후기를 본다거나 혹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어쨌든 방문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본다거나 어쨌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 인근이나 혹은 회사 인근이나 어쨌든 본인이 실제로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광고에 검색을 하면서 후기나 혹은 위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 모집 관련된 광고 측면에서 보면 검색 광고가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사실 가맹 모집을 하는 거는 이런 방문을 한다거나 후기보다는 어쨌든 가맹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한 정보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맹비나 여러 가지 교육은 어떻게 되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지점이 어디 있는지 등등 이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결국엔 검색 광고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그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집행 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고객을 좀 많이 유치하는 게 필요하다 혹은 가맹 모집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팀장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키워드를 저는 선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봐요. 이 목적에 따라서 키워드 그룹도 나눠서 보통 저희가 그쵸. 세팅을 하잖아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키워드들을 갈래를 나누고 집행을 해야 여러 방면으로 또 노출시킬 수 있고 그만큼 또 브랜드 인지도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중요한 가장 그냥 기본적인 좀 저희가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좀 큰 틀로 나눠놓은 부분이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너 광고도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리 저희가 검색 광고만 진행을 하면은 이거는 이미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후기를 찾아본다거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가 확실한 광고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배너 광고는 저희가 무의식 쪽에 침투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완전 생 신규 고객을 위해서는 무의식 중에서도 우리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게 계속 이렇게 광고를 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핸드폰을 달고 사시니까 다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운동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아 이런 창업 카테고리도 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브랜딩을 위해서 배너 광고를 해 주셔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틀을 좀 한번 나눠봤는데 결국에 이런 뭐 헬스나 필라테스나 운동 관련된 시설 업종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거던 아니면 저희 프랜차이즈의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한 고객을 유치하는 거던 결국에는 커머스가 아니라 DB 업종이라고 저희가 분리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혹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물건을 구매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사실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이 홈페이지 안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DB 업종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다 보니 이 DB를 남길 수 있는 이 프로세스나 구성도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광고주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많은 기획과 신경과 관리를 하는 걸 보면 보통은 커머스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DB 업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뭐 브랜드 정보도 보고 가맹 정보도 보고 결국에는 DB를 남기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벗어나서 온라인 상에서의 정보를 보고 비교하고 문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홈페이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 혹은 그 니즈가 맞는지에 따라서 DB가 실제로 남겨지고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사실은 광고단에서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통 특히나 이런 창업이나 DB 업종 관련된 업체에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희연 대리님도 프랜차이즈 업종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그 경험이 많은데 초기에 가장 저희가 먼저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광고 매체를 선정하고 어떤 전략을 할 거냐 이전에 저희는 이미 홈페이지 어떤 거를 일단 먼저 변경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먼저 컨설팅 해드리잖아요. 그 이유도 말씀드린 이 DB를 남기기 위한 홈페이지 구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 잘 구축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뭘 해야 되냐라고 보면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물론 그 카테고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가맹을 위한 사이트가 있고 이 그쵸. 신규를 위한 사이트가 다르잖아요. 이것도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래서 더 이 구분이 좀 필요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체험을 위해서 약간 무료 체험이라고 하면은 이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구축들이 되어 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맹 문의라고 했을 때 우리 지점을 가맹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다음에 이 가맹 문의로 이어질 수 있게끔 홈페이지 내에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단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문의를 남기기가 힘들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에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우리가 문의를 들어왔고 체험 수가 늘었고 신청 수가 늘었고 이런 게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광고 시작 전에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런 광고는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라는 거 안에 계속 DB가 쌓여지거나 혹은 그 데이터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메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홈페이지가 없어도 고객 DB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사실 저희가 뭐 라이브 할 때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저희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많이 언급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메타 잠재국인 양식을 좀 많이 활용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창업 광고 할 때나 아니면 DB 광고를 진행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양식이나 캠페인이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셨던 분 있으면 지금 저희가 정말 쉽게 가장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이게 매체별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메타랑 구글에서 이 DB 수집할 수 있는 양식들이 존재해요. 첫 번째로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고 해서 저희의 그 향후에 우리 고객이 될 것만 같은 고객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만들어 놓았어요, 메타가. 그래서 이 잠재 고객 캠페인 내에서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있어요. 이 인스턴트 양식이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 질문지라고 봐주시면 맞아요. 되는데요. 설문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네. 보시면 설문조사하는 것 같은 그런 템플릿과 유형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광고라고 인식을 못하고 정말 내가 궁금한 거 혹은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DB가 남겨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DB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메타뿐만이 아니라 구글에서도 똑같은 양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캠페인보다는 그 안에 그 양식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세팅을 맞아요. 도와드리고요. 네. 아무튼 메타와 구글은 이렇게 인스턴트 양식, 설문지 양식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제로 크게 두 가지 업종에서 이걸 잘 활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폴댄스 업종 광고주께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무료 체험을 그냥 광고를 보는 사람들도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셔서 제가 최근에 이 무료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통해서 이 무료 체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 성과가 기존에는 신규 고객 문의 수가 10건도 안 되는 캠페인이었었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 80건 이상으로 확 올라가서 이 인스턴트 양식의 활용성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크게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가맹을 하시는 광고주인데 이 광고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그 전화번호랑 그 이 가맹을 원하는 지점을 기재를 해두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바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양식지를 설정을 하셔서 확실히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기본 웹사이트로만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하면 광고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광고 성과가 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회원들을 유치할 때 이런 잠재국인 양식 등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뭐 헬스나 운동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 보면은 대부분 가격을 노출을 안 하고 상담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이게 좀 DB 업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잠재국 양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커머스 업종이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각각의 상품들이 있고 만약에 할인을 한다,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할인율, 뭐 프로모션율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상품이 없잖아요. 홈페이지에 예를 들면 뭐 헬스 몇 개월 건 얼마, 뭐 혹은 뭐 한 달 건 얼마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가 상품으로 등록을 해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상품으로 만약에 등록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운동에 대한 니즈가 많이 올라가는 8월 달에는 뭐 잠깐 한 달 정도 할인을 하겠다 혹은 보통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친구 소개해서 뭐 여러 명이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로 사실은 금액을 조금 더 내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가능성이 있다 보니 커머스처럼 딱딱 상품에 대한 가격 얼마 여기에 대한 할인 얼마 이렇게 하기가 좀 모호한 부분이라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DB 업종들은 고객과 상담을 하면서 혹은 이 고객의 상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말 그대로 내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해 놓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고요. 만약에 명시를 해 놓았다라고 하면 보통은 최소 금액으로 아마 명시를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DB 업종들은 각각의 고객들이 남긴 DB와 뭐 이런 상황에 맞춰서 충분히 뭔가 조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오픈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직접 DB를 남기고 바로바로 상담할 수 있게 DB 남기고 광고하는 잠재 고객,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달 건, 뭐 6개월 건, 1년 건 등등 가격이 다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옵션에 저희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도 사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이거를 상품화해서 뭔가 오픈해서 등록해 놓는 개념이 아니라, 뭐 사실 저희가 아마 운동을 좀 뭐 관심 있어 보거나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책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어떤 옵션을 같이 했을 때 얼마, 뭐 어떻게 했을 때 얼마, 근데 이 안에서도 어느 기간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은 고객에 맞춰서 좀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약간 좀 형식적인 이야기였고요. 실질적인 이야기는 원래는 10만 원인데 고객님만 6만 원에 해드릴게요 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품과 그 가격을 명시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실제로는 6만 원인데 내가 특정 고객분들마다 원래 이 정도인데 지금 뭐 결제를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등록 도와드리겠다 라는 식으로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격을 거의 대부분 오픈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저희가 이 잠재 고객 양식을 활용하면 좋은 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이거는 직접적인 구축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렇죠. 방식인데요. 이 구글 매체에서 사이트랑 유튜브 채널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실 유저가 유입되는 게 사실 창업의 목적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항상 광고주분들께서 보통 창업 광고주분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기 저희 광고 진행할 때 뭐 인스턴트 양식 통해서는 문의가 뭐 한 50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유의미한 문의는 한 3-4건 정도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실 유저가 될 법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용하게 쓰는 게 이 구글에 완전 상세한 타겟팅이 가능한 이 사이트 타겟팅과 유튜브 채널 타겟팅입니다. 이게 진성 고객 확보에 정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팅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 창업 광고주분들이 채널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약간 수익 창출 위한 그런, 요즘에는 뭐라 해야 되죠? 맞아요. 그 약간 상담해주는 듯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 맞아요.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 타겟팅을 걸면은 더 좀 실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에 특정 이 타겟팅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희연대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구글 애즈를 진행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사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유튜브 콘텐츠 내에서도 프랜차이즈 분석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버는 어떤 브랜드를 실제로 저희가 뭐 가맹비나 초기 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회수가 가능할까, 혹은 각각 프랜차이즈에 대한 분석을 하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고, 또 추가적으로는 저희의 뭐 예를 들어서 경쟁 업체 그 유사 업종들의 유튜브 채널들도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라 구글 애즈 내에서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웹사이트를 타겟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사 웹사이트가 아니라 경쟁 업체, 혹은 경쟁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광고를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헬스장을 내가 이제 좀 가맹을 하고 싶다, 좀 유명한 헬스장에 내가 지점을 이 지역에 내고 싶다라고 하면 헬스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브랜드가 요즘 손님들이 많고, 혹은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하면 좋을지를 그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계속 특정 브랜드들을 찾아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B라고 하는 이 브랜드를 모르지만 A
브랜드를 계속 관심을 갖고 찾아서 보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A보다는 B가 가맹비도 훨씬 저렴한데 좀 더 빨리 뭐 안정화시킬 수 있다. 좀 더 빠르게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이제 잠재 고객인 예비 창업자들에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경쟁사 사이트를 저희가 타겟팅을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이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맹 사업을 하거나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방문할 만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리스트업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쪽에서 당연히 가맹 문의가 더 잘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글의 타겟팅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참여를 유도하는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하셔라인데요. 온라인 광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들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시각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더 유입이 많이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여를 유도하는 소재를 활용을 해야 더 많은 문의, 더 많은 신청건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고객이 직접 우리 지점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직접 방문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기타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를 좀 활용을 하고 그걸 또 이미지 소재에 잘 녹여내야 이 더 실전환이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각적인 자극이 정말 중요한 게 온라인 광고다 보니까 요즘에는 숏폼이 또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길이의 영상 소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 운동업종 관련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운동의 그 방법 같은 거를 막 그쵸. 올리면은 이걸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저희 브랜드로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극, 운동 자극을 하는 영상, 짧은 길이의 영상 소재를 활용하는 게 실고객 유치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참여를 좀 유도하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라이브나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광고할 때 우리도 참여 유도하는 소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영상이든 이미지든 어떻게 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소재를 해야 될까를 모르는 거지 당연히 참여를 유도하는 소재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그 대행사 에이전시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시장 안에서 어떤 소재나 어떤 문구, 어떤 것들을 자극해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구매를 하고 어떻게 해야 DB가 남겨지는지를 이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광고주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고 많이 테스트를 했지만 그 업종에 혹은 그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저희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재를 좀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찍으실 때도 이런 거 위주로 찍어주세요 라고 저희가 이런 가이드까지 사실 드릴 수 있거든요. 대부분 광고주분들이 특히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직접 소재 만드시거나 영상 촬영하시거나 뭐 촬영하시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좀 습득하셔서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뭔가의 결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당연히 저희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저희가 뭐 촬영 대행, 뭐 영상 뭐 기획 촬영을 직접 안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소재들이 저희가 좀 참여가 많이 되더라. 나중에 촬영하실 때는 이런 거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도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참고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이 이제 그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광고 소재 혹은 홈페이지 이거를 빼놓고 단편적으로 마케팅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DB 업종이니까 홈페이지를 잘 구축을 해놔야 된다. DB를 남길 수 있게끔 이런 프로세스나 구성이 충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DB 업종에서는 사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홈페이지 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지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광고를 들어가는지를 분석하고 홈페이지 내에 그걸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마케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어떤 광고 매체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여기서 DB를 더 많이 확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를 피드백을 드리고 이거 외에 광고 소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직접 기획하거나 제작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광고주분 내부에서 디자이너가 있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이런 피드백은 저희가 충분히 드리고 있어서 같이 연동을 시켜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광고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소재가 효율적이고 어떤 키워드가 효율적이고 어떤 타겟이 우리한테 가장 맞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려면 저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매체의 효율을 어떻게 보냐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석 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매체마다도 조금씩 다른데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보유하고 있는 픽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틱스, GA4로 이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고요. 네이버나 기타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UTM이나 NT 파라미터를 통해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각 매체마다 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또 AMPM 인사이드라는 사이트 안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자세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는 커머스랑 DB 업종에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커머스는 사실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는 액션들이 좀 더 다양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했다, 혹은 이 상품을 조회했다,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구매를 했다 등등 홈페이지 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 훨씬 더 많은데 DB 업종은 사실 그게 없어요. DB 업종은 뭔가 우리가 가입을 해야지만 DB를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회원가입도 대부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을 조회하는 게 사실 없어요. 페이지만 나뉘어져 있지 커머스처럼 A 상품, B 상품 등등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상품 조회하는 데이터도 없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건 당연히 더더욱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요. 이 사람이 방문했고 DB 남겼냐 안 남겼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커머스라고 하면 구매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단계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DB 업종은 그 단계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성과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희가 비용 들인 거 대비해서 효율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DB 업종은 이런 매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크립트나 픽셀 설치를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GA를 활용해서 같이 이중으로 보셔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DB가 한 건이 남겨져도 여러 가지 매체의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으면 각각 매체에서는 한 건씩 전환이 잡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메타도 보고 구글도 보고 네이버 통해서 전환이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럼 각각의 매체상에서는 다 한 건씩 잡혀서 총 보면 3건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한 건이잖아요. 거쳐가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DB 업종은 특히나 매체 효율 판단할 때 이런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보는 거, 그리고 이거 외에 크로스로 같이 GA 통해서 같이 이중으로 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홈페이지가 있으신데 요거 이렇게 진행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법이 약간 내 웹사이트가 있을 때 이런 그쵸.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맞아요.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초반에 이제 막 내 브랜드를 만드신 경우에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꽤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사 사이트가 있어야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자사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 페이지를 많이 네.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단일 페이지를 좀 구축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는데요. 굳이 이 사이트 형식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냥 단순히 링크로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일 페이지도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홈페이지처럼 구성을 하지 않아도 단순히 링크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단계적으로 많이 이 단계를 거쳐가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사이트가 없고 지금 이제 희연 대리님이 이제 보여드릴 것처럼 예를 들면 카카오 채널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가 아닌 기존에 운영하던 이런 채널들이 있으실 텐데 이걸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시다가 점점 요런 랜딩 말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단일 페이지로 하나의 이런 페이지로 만들어서 광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확장이 돼서 아예 제대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홈페이지로 구축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데 사실 대부분 초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각각의 사이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 상황에 맞게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단계별로의 경험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랜딩으로 많이 광고를 집행을 하곤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이트 구축이 안 되어 있으시더라도 저희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사실 홈페이지 먼저 제대로 구축을 하고 광고해야 된다. 이 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없으시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거나 하면 광고주분들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단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웹사이트를 만들긴 할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 의뢰를 맡기면 한 달 혹은 그 수정이 거쳐지면 또 그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단일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짧게는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면 금방 구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광고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실제로 저희가 뭐 많이 이제 아실 만한 것들로 예시를 좀 들면서 저희가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창업 쪽은 광고를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가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데 물론 카테고리마다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저희가 보통은 전국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곳에 가맹점 모집을 잘 많이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작돼서 이제 점점 가맹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확장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보통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있는 업종이면 뭐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나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 바로바로 옆에 혹은 내 지인들이 이용해보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인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곳에 광고할 때는 현재 서울 경기권에서 굉장히 많은 지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서울 경기권에 이미 많아요. 이미 지점이 많은 경우에도 서울 경기권 내에서 또 가맹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는 그 지점이 없는 지역만 타겟팅해서 현재 서울 경기권에 남아있는 가맹이 가능한 지역은 딱 3곳이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메인 매체들을 보면 지역 타겟팅이 다 대부분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광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은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이용해보지 않은 브랜드 혹은 내가 오며 가며 보지 못했던 브랜드는 당연히 내가 인식하기에는 이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뭐 어디 충청도권에서 지금 핫한 브랜드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가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강조해서 하는 경우 좀 굉장히 많았고 또 최근에 사실 많이 이슈가 된 게 보통 창업 쪽도 바이럴성으로 이목을 많이 집중시킨 다음에 가맹 사업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은 이목이 당연히 집중되면 가맹 문의가 많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최근에 사실 저희가 가장 핫한 브랜드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현 대표님? 가장 식품 쪽으로 보면? 식품이요? 최근 한 1, 2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저희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뭐 등등 들어가면 항상 검색 인기 순위 항상 있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요아정이라는 맞아요.
브랜드지 유화정은 않을까 지금 싶어요. 가맹 광고를 하고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가맹 문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여러 뭐 지방을 내려가도 원래 없었는데 여기에까지 유화정이 들어왔나 할 정도로 가맹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우리는 안정적인 브랜드고 우리는 창업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고 좋은 브랜드예요를 광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브랜드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애정하고 많이 찾고 많이 이용하면 저희가 가맹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가맹 사업으로도 확장될 수가 있어서 이런 바이럴성으로도 광고를 하는 게 또 하나의 뭔가 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을 때도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원래는 그런 모델을 활용한 브랜드가 아니었는데 유명인을 저희가 모델로 활용을 하면서 그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가 브랜드 광고를 하진 않았었고 창업 광고만 전문적으로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모델을 저희가 활용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약간의 바이럴성으로 저희가 광고가 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가맹 문의가 저절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무조건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우회해서 보면 훨씬 더 파급력 있게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이런 시설업종 프랜차이즈는 요식업이랑은 아예 그 특성이 다르거든요. 특성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요식업이라고 하면 보통은요 좀 쉽게 예를 들면 사실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오픈할 수 있고 쉽게 이런 창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런 밈이 있잖아요. 뭐 퇴직하고 나면 뭐 다 치킨집 하고 뭐 하고 이런 요식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광고를 할 때도 사실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주제로 가져온 시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업종이든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은 개업조차 못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창업 쪽에서 봤을 때는 광고를 하는데 조금 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광고를 할 때도 저희가 좀 더 많은 기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프랜차이즈는 검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를 들면 필라테스 관련 자격증도 전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데 갑자기 그냥 수익성만 좋다고 뛰어들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업종에 대한 뭐 필요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습득이 된 상태여야지만 실제 내가 가맹 문의를 남길 수 있다 보니까 이 검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 요식업 프랜차이즈는 검색 광고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입찰가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하다 보니 좀 저렴하게 유입할 수 있는 매체로도 많이 하는 반면에 이런 시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검색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시설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해서 이런 창업 팁을, 광고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노하우를 전수를 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아마 관련 업종의 종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광고를 할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분석 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DB가 남겨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거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광고는 광고주분들이 직접 내부에서 핸들링 하시는 것보다 저희 같은 에이전시 통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 친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